카메라가 갑자기 오작동이 되면서 중간에 영상이 끊어졌네요.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이클릭 알케인인 경우는 조금 또 다른 룰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알리파틱 대비로. 여기 뭐 그냥 중요한 것은 그 프리픽스 EN이 앞에 헥세인이다. 그래서 6개의 카본으로 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일단 사이크로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돼요. 사이크로 헥세인인 것이죠. 역시 사이크로 요거는 이제 더블 번드가 2개 있으니까 사이크로 헥사 다이엔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카본 5개로 이루어지는 사이크로 그룹은 사이크로 펜틴, 이렇게 사이크로라는 이름을 EN이 앞에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차별된 포인트는 더블 번드가 1, 2번의 넘버링을 하지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CH3가 있고 더블 번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취환기가 있는 요 카본 알켄도 있고, 여기가 1번이 자동적으로 되고, 자동적으로 또 다른 더블 번드에 있는 2번 카본, 요게 2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취환기가 2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1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더블 번드에 관여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취환기가 있고 더블 번드가 같이 있는 이 카본, 여기가 1번 카본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더블 번드가 있는 여기 두 번째 카본이 2번 카본이 되겠죠. 그리고 2개는 취환기가 되기 때문에 1, 2, 3, 4, 5 1번과 5번에 2개의 메칠이 있어요. 그래서 1, 5 다이메틸, 그리고 5개의 카본이니까 사이크로 펜텐, 이러한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제 IUPAC 이름, 시스테매틱 네임, IUPAC 이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공부를 했고요. 근데 실제 이제 카본이 좀 짧고 많이 우리가 활용되는 그런 쪽은 우리가 커먼 네임을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C2H4 에틸렌이에요. 대부분 에틸렌이라고, 에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에틸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카본 3개에 있는 알켄, 프로펜, 요거는 IUPAC 이름이 있지만 주로 잘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우리는 주로 프로필렌이라는 커먼 네임을 가지고 불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타다이엔인데 취환기가 2번 위치에 있는 메칠에, 이런 경우는 아이소프렌이라는 커먼 네임이 있다. 이런 2개의 이름,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킬 그룹을 공부를 할 때 R에서 프로톤 하나, 하이드로젠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을 알킬이라고 그랬어요. 메틸, 에틸, 프로필, 부칠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알켄에서 더블 본드에 있는 나머지 알킬 그룹, 요 그룹을 우리가 메틸렌이라고 해요. CH2 카본 하나인 경우 메틸렌, 요거를 메틸렌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크로라이드가 붙어 있다 그러면 메틸렌 크로라이드, 브로민이 붙어 있다 그러면 메틸렌 브로마이드, 이렇게 이름을 커먼 네임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본이 2개 있는 알켄에 CH2 더블 본드 CH, 요 그룹, 여기까지를 우리가 바이닐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라이드가 있으면 바이닐 크로라이드,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카본이 3개가 있고 중간에 1, 2번 사이에 이제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 자, CH2 더블 본드 CH, CH2, 요 그룹은 우리가 아릴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릴, 여기 할로겐이 붙어 있으면 아릴 할라이드가 되겠죠.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메틸렌 그룹, 그리고 바이닐 그룹, 카본 3개의 아릴 그룹,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와 같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더블 본드가 있고 취환기가 하나도 없을 수 있고 하이드로젠으로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취환기가 하나, 둘, 셋, 4개까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취환기가 그 2개가 있는 경우,
그때 아이소모가 존재할 수 있어요. 시스 트랜스라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환기가 3개 이상, 3개나 4개 존재하는 경우, 그 경우는 시스 트랜스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EG 폼이라는 그런 아이소모를 정의를 내리도록 할게요. 자, 시스 트랜스는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알케인은 뭐 당연히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20도의 본드 앵글을 가지고 있다.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파이 오비탈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더블 본드에 하나는 파이 본드, 하나는 시그마 본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더블 본드를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을까? 잘 안 된다는 거죠. 더블 본드의 로테이션은 파이 본드가 우선적으로 프리벤트 딱 막고 있다는 것이죠. 로테이션이 잘 안 되도록.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알케인의 그 본드를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이 본드의 본드 스트렝스에 해당하는 그거만큼의 에너지 베리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계량적으로 보게 되면 싱글 본드로 이루어져 있는 에탄인 경우는 12kJ/몰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에너지만 있어도 에탄은 싱글 본드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잘 돼요. 하지만 알케인인 경우는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그 더블 본드에서 파이 본드를 끊고 로테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350kJ/몰 정도, 이 싱글 본드와 비교하면 매우 큰 거의 30배 정도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블 본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 트랜스라는 아이소모가 존재할 수 있어요. 시스 트랜스는 실제 존재하는 아이소모고, 두 개는 그 에너지 갭에 따라서 존재의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시스로 존재할 수도 있고 좀 더 안정한 트랜스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으로 조금 보게 되면 자, 여기 카본 카본 사이에 이제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 그럼 여기는 이제 시그마 본드예요. 그렇죠? sp2,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카본 카본 사이 시그마 본드. 여기가 이제 파이 본드가 되겠죠. 자, 파이 본드가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인터랙션을 통해서 파이 본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싱글 더블 본드, 이렇게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어 있는 본드가 있고, 이때 본드를 이루고 있을 때는 파이 오비탈은 당연히 패러럴하겠죠. 왜? 인터랙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근데 여기를 이제 350kJ/몰 이상의 그 에너지를 주어지게 되면 파이 본드가 먼저 끊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파이 오비탈은 옆으로 90도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 카본에 있는 파이 오비탈하고 오른쪽 카본에 있는 파이 오비탈이 이렇게 퍼펜디큘러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시그마 본드, 카본과 카본의 시그마 본드는 남아 있고, 이 시그마 본드의 로테이션은 약간의 에너지 정도만 있어도 쉽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블 본드를 만들고 있는 알케인에서는 이 파이 본드의 그 로테이션은 프로히비티드 되어 있다. 즉, 이 말은 스판테니어스하게 이 파이 본드가 로테이션이 안 됩니다 하는, 난 스판테니어스, 프로히비티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더블 본드의 파이 본드는 카본과 카본 사이의 더블 본드죠. 로테이션이 안 되게 이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뭐 시스 트랜스 뭐 그런 개념에 의해서 시스와 트랜스는 서로 안정도 차이는 있지만 별도의 구조를 가지는 아이소모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아이소모가 같은 방향에 있는 경우는 시스, 서로 반대로 존재하는 경우는 트랜스. 뭐 당연한 그런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뒷페이지 이제 설명이 되긴 할 텐데 두 개의 서로 다른 하나의 카본 기준으로 두 개의 취항기가 있는 경우 이 두 개가 동일해 버리면 시스트랜스 정의가 없어지게 돼요. 자, 그건 뒤에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방향의 취항기가 있는 경우는 시스,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경우는 트랜스예요. 당연히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트랜스가 more 스테이블해요. 이 두 개의 벌키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트랜스의 존재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more 스테이블합니다. 뭐 그림을 봐도 요 두 개 같은 그 방향으로 존재하는 시스는 원쓰리 다이액시얼처럼 스테릭 스트레인이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벌키니스가 커지는 R그룹이 있다면 이 스테릭 스트레인은 더 커지게 돼요. 에너지 갭이 시스와 트랜스 간의 에너지 갭은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트랜스로 존재를 할 수가 있고 시스는 아주 소량만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스 트랜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취항기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더블 번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카본에서 이 취항기 두 개가 동일한 경우, 이 경우는 시스트랜스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일한 컴파운드가 돼요. 자, A와 D가 같은 쪽, B와 D가 같은 쪽에 있죠. 역시 오른쪽도 A와 D가 같은 쪽, B와 D가 같은 쪽에. 이 경우는 두 개의 컴파운드는 아이덴티컬, 동일한 컴파운드. 그래서 아이소모가 아니고 그냥 아이덴티컬 컴파운드, 하나의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시스트랜스가 우리가 정의를 내리려면 이 더블 본드 왼쪽 카본이나 오른쪽 카본 동일해요. 이 취항기 두 개는 달라야 돼요. 똑같은 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 전제 조건에서 알케네스의 시스트랜스라는 아이소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시스,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인 경우는 이 두 개에 의해서 트랜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취항기가 3개 혹은 4개가 붙어 있는 경우 시스냐 트랜스냐 이거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새로운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지 폼으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블 본드에 3개의 취항기가 있거나 혹은 4개의 취항기가 있는 경우 더블 본드는 시스 트랜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지 시스템은 우리가 이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에서 RS 컴퓨레이션이랑 동일한 그 시퀀스 룰을 사용을 하게 돼요. 즉 애토믹 넘버가 증가하는 애톰이 하이어 프라이어리티를 갖게 되는 그 동일한 시퀀스 룰을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쉽다는 이야기죠. 자, 뭐 첫 번째 룰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애토믹 넘버에 따라서 이제 그 카본에 붙어 있는 첫 번째 애톰의 애토믹 넘버에 따라서 랭킹 프라이어리티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취항기가 3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 자, 이게 시스입니까 트랜스입니까? 그럼 정할 수가 없죠. 이렇게 트랜스, 뭐 이렇게 트랜스 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이지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때 이 더블 번드를 중심으로 왼쪽 카본에서 요 두 개 간의 프라이어리티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오른쪽 카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의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줘요.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는 동일한 취향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항상 이렇게 프라이어리티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 왼쪽인 경우는 오른쪽 카본은 크로로가 위에 있고 아래쪽으로 카본이 있죠. 당연히 크로로가 애토믹 넘버가 높기 때문에 하이어 프라이어리티를
주게 되면 돼요. 하이어 로가 되는 것이죠. 자, 왼쪽을 정하면 돼요. 왼쪽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있으니까 얘가 로가 되겠죠. 메칠의 카본은 하이어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러면 하이어가 알켄의 중심으로 서로 반대쪽으로 가 있죠. 트랜스 같은 그런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 폼을 우리가 이 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같은 쪽에 하이어가 있는 경우 G폼이죠. 자, 오른쪽 컴파운드를 보게 되면 오른쪽 카본의 메틸, 요번에 위쪽에 가 있네요. 카본이. 그다음에 아래쪽에 크로로예요. 당연히 크로로가 있는 아래쪽 이 그 하이드로젠이 하이어가 되겠죠. 자, 왼쪽 카본은 뭐 여기랑 동일하게 아래쪽에 카본이 있고 위쪽에 로우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하이드로젠이 있어요. 따라서 더블 번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어가 같은 방향, 시스 방향이 있는 것이죠. 에 있기 때문에 이 폼을 우리가 G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는 것이죠. 간단한 거죠. 이미 배웠던 거라서. 만약에 첫 번째 애톰이 동일한 애톰인 경우는 그 다음 애톰을 보면 되겠죠. 그죠? CH3하고 메틸과 에틸인 경우 왼쪽은 두 번째 애톰이 하이드로젠인 것이고 에틸은 두 번째가 카본이니까 에틸이 하이어가 되겠고 알코올과 메톡시 알코올인 경우는 두 번째 애톰이 하이드로젠이고 메톡시는 두 번째 애톰이 카본이에요. 따라서 메톡시가 하이어. 이런 룰에 의해서 첫 번째 애톰이 동일한 경우 두 번째 애톰에서 하이어와 로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동일한 시퀀스 룰이에요. 역시 똑같이 룰 3는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 카본이 있다? 그러면 이 카본은 옥시전이 두 개가 있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옥시전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 동일한 다른 취향기가 있다면 세 번째에서 이제 하이로를 따져야 되는데 그때도 카본일인 경우는 옥시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카운트를 해주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더블 번드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카본에 하이어 로 하이어 이렇게 결정이 되면 하이어가 트랜스로 있다면 이 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어퍼짓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이어 취향기가 같은 방향 즉 시스로 존재하는 경우는 G 폼이 되는 것이죠. G는 same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3개나 4개의 서로 다른 취향기가 존재할 경우 그때는 지오메트리 혹은 지오메트리 이지 폼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알켄의 노멘클레처 그리고 뭐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공업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시스트랜스라는 아이소모 그리고 취향기가 서로 다른 취향기의 숫자가 3개 이상인 경우에 E폼, G폼 이렇게 그 노멘클레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 좀 더 지금까지 했던 내용보다는 좀 더 그 오게닉 리액션에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알켄의 취향기가 어떻게 알켄 더블 본드의 안정도, 스테이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시스와 트랜스 이 두 개의 아이소모를 비교를 하는 경우 당연히 두 개의 취향기가 시스로 존재하게 되면 같은 방면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릭 스트레인이 원쓰리 다이액셜처럼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보다는 이렇게 반대로 두 개의 취향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스테릭 스트레인이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가 모어 스테이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메칠인 경우 시스와 트랜스 간의 그 에너지 갭이 크진 않아요. 약 2.8kJ 폼홀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정도의 그 낮은 에너지 갭이 있다면 이 트랜스의 존재 비율은 약 한 76%, 그리고 레스 스테이블한 시스는 한 24%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자, 뭐 그런 시스 트랜스를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알케인의 스테어빌리티는 취항기가 4개가 있는 테트라가 가장 안정하고, 그 다음에 3개가 있는 트리가 두 번째로 안정하고, 그 다음에 2개의 취항기가 있는 게 그 다음으로 안정, 취항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less stable한, 안정도가 낮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알케인의 스테빌리티는 더블 번드의 취항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more 스테이블해집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얼른 딱 보게 되면 스테릭 스트레인이 뭐 동일한 또 다른 R 그룹이 여기 있고 여기까지 있으면 테트라 서브스티튜션이 되는데 그러면 다 시스네 스테릭 스트레인이 많이 걸리겠네. 근데 왜 안정해질까? 뭐 스테이블해질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 또 다른 그 스테이빌리티에 미치는 그 요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스테릭 스트레인보다는 더 크게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취항기가 많은 게 뭐 스테이블해지는 그런 요인이 되게 돼요.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시스 알켄 더블 본드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트랜스 알켄 자체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나는 것이죠. 뭐 비록 그 델타 그 G값이 크진 않아요. 그래도 시스가 에너지 레벨이 트랜스보다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스 스테이블한 것이죠. 트랜스는 모 스테이블한 것이고. 자, 그래서 델타 G값 차이가 나고 만약에 이 시스 알켄과 트랜스 알켄을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하게 되면 동일한 프로덕트로 가요. 그죠? 세츄레이트 되어 있는 알칸이 되게 돼요. 카본이 4개짜리라면 하이드로게네이션 하게 되면 부탄이 되겠죠. 프로덕트는. 따라서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했을 때 프로덕트는 동일해져요. 시스나 트랜스나 동일해져요. 단지 차이점은 이 출발 물질인 알켄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델타 G값, 에너지 레벨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 부텐인 경우에 에너지 디퍼런스 델타 엔탈피 값을 보게 되면 크진 않지만 4kJ/몰 정도예요. 자, 시스는 하이드로게네이션 할 때 나오는 에너지 값이 120kJ, 트랜스 알케닌과 부텐인 경우는 마이너스 116kJ. 그래서 4kJ/몰만큼 트랜스가 뭐 스테이블하죠.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계산치로 제시했던 델타 G 값의 차이는 2.8kJ/몰 정도지만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2.8보다는 조금 더 크게 트랜스가 뭐 스테이블하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이론적인 계산치와 실제 실험치의 차이가 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좀 더 안정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테이블 7-2에서 이제 상대적인 스테어빌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취항기가 아예 없는 에틸렌, 요게 이제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덕션, 하이드로게네이션 하면 에탄이 되겠죠. 요게 세츄레이션이 되니까 CH3 싱글 본드 이렇게 되는 에탄이라는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이때 델타 엔탈피 값은 마이너스 136kJ/몰 정도가 돼요. 자, 요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해서 취항기가 하나 있는 이 알켄, 여기 이제 왼쪽 카본에 CH3라는 취항기가 하나 있어요. 자, 요거를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하게 되면 프로판이 되겠죠. 그죠? 프로판이 되면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 값, 델타 H는 마이너스 125kJ/몰이에요. 자, 요 두 개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취항기가 없는 에틸렌보다는 취항기가 있는 프로펜이 약 11kJ/몰만큼 모 스테이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취항기가 있는 경우, 자,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에 취항기가 있고 시스로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왼쪽 카본과 오른쪽 카본에 취항기가 두 개가 있고 반대 방향 트랜스로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아이소모가 존재할 수가 있고 이 메칠이 한쪽 카본
노로만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또 스테이빌리티가 조금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그 두 개의 치환기가, 두 개의 메칠기죠, 있는 경우에 각각의 에너지 레벨을 보게 되면 시스로 존재하는 경우, 하이드로게네이션 했을 때 델타 H 값이 마이너스 119kJ/몰, 트랜스는 4kJ/몰 정도 모 스테이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5kJ/몰.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한쪽 카본으로만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경우, 시스하고 거의 유사해요. 118kJ/몰 정도. 그렇게 왜냐하면 이거 한쪽이니까 시스랑 거의 비슷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115에서 119kJ/몰 정도의 델타 H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모노소프티트 되어 있는 이 프로필렌보다 좀 더 스테이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치환기가 있는 트리서브스튜트 알켄, 왼쪽 카본에 두 개의 메칠이 있고 오른쪽 카본에는 하나의 메칠이 있는 세 개의 치환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12kJ/몰, 또 다이 서브스티트보다 가장 안정한 트랜스보다 약 한 3kJ/몰 정도로 더 모 스테이블하죠. 그죠? 그리고 네 개의 치환기가 있는 경우, 왼쪽 카본, 오른쪽 카본에 모두 두 개의 메틸이 있는 경우 또 2kJ/몰만큼 더 스테이블해져요. 그래서 치환기가 아예 없거나 하나, 둘, 셋, 넷, 치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스테이블하다는 것을 테이블 7-2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치환기가 많으면 스테릭 스트레인이 더 발생이 되어서 스테이빌리티가 떨어질 것으로 단순히 보면 그런데 왜 뭐 스테이블해질까?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스테이빌리티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 팩터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치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알켄의 스테이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은 첫 번째 하이퍼 컨주게이션,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스테이빌리티가 증가가 됩니다.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래서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 하면 우리 한 번 더 정의를 내려보면 시그마 본드, 이거는 본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비탈이 채워져 있죠. 일렉트론으로. 본딩을 하고 있는 시그마 오비탈, 즉 알킬 그룹이라는 것이죠. 알킬 그룹의 CH 이 시그마 본드가 필드 시그마 오비탈이에요. 이 알킬 그룹이 비워져 있는 엔티 본딩 파이 오비탈을 스테이블라이즈, 안정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알켄이 본래 있던 자리, 여기 카본, 그 다음에 중간 카본, 여기가 알켄이 있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파이 본드가 예를 들어서 싱글 본드로 바뀌면서 여기는 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이컨트 엔티 본딩 파이 오비탈, 요건 비워져 있어요. 싱글 본드가 되면서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 옆에 있는 카본에 CH 채워져 있는 시그마 오비탈이 전체적으로 패러럴하게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잘 돼요. 이 R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시켜주는 그 이펙트를 우리가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다 라고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많이 일어날수록 알켄의 스테이빌리티는 정대가 되고, 많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알킬 그룹이, 치환기가 많아질 경우죠. 하나보다는 두 개가,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세 개보다는 최종적으로 네 개의 치환기가 존재할 경우 이 하이퍼 컨주게이션은 더 많이 일어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알켄의 스테이빌리티는 더 정대가 됩니다. 이게 이 첫 번째 그 더블 번드를 모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그런 그 팩터였어요. 자, 두 번째 팩터는 S 캐릭터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SP2 그 캐릭터
예를 들어서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이 카본, 왼쪽 카본과 오른쪽 카본의 한쪽은 sp2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죠? 더블 본드니까. 자, 이 경우 s1p2 전체를 3이라고 봤을 때 이 중에 S의 비율은 1이에요. 3분의 1. 따라서 sp2 그 하이브리다이션 되어 있는 그 본드에서 S 캐릭터는 33%, 33.33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싱글 본드 메틸 알킬 그룹에 있는 이 싱글 본드, 그리고 여기에 이 싱글 본드는 이 카본은 다 sp3예요. 그죠? 싱글 본드니까. 자, 이 경우는 s1p3니까 전체가 4개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S의 비율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sp3 캐릭터에서 그 본드에서 S 캐릭터는 25%. 자, 상대적으로 33%는 25%보다 숫자가 더 크죠. 그래서 이 S 캐릭터가 많다는 의미는 뉴클레어의 S 오비탈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more 스테이블해져요. 이 그 파이 오비탈보다는 S 오비탈이 더 가까우니까 뉴클레어. 따라서 S 캐릭터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본드는 more 스테이블합니다. 뉴클레어에 가깝기 때문에. 따라서 sp3 보다는 sp2가 더 높은 S 캐릭터를 갖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CH 더블 본드에 취향기가 2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양쪽에. 그래서 다이섭스 그런 형태인 것이고, 오른쪽 알케는 오른쪽 카본에 취향기가 없어요. 단지 왼쪽 카본에 에테일이라는 취향기가 하나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취향기가 하나가 더 많은 것이죠. 자, 이 경우 전체적으로 그 본드의 그 S 캐릭터를 보게 되면 왼쪽은 sp3, sp2 그리고 오른쪽 카본은 sp2, sp3 절반이 sp2를 이루고 있고, 반면에 취향기가 하나밖에 없는 오른쪽 알켄인 경우는 여기는 sp3, sp3 그리고 이쪽 싱글 본드는 sp3, sp2 4분의 1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 다이서브스티트 되어 있는 이 알켄의 S 캐릭터가 오른쪽보다 높아요. 따라서 S 캐릭터가 높은 다이서브스티트 2개의 취향기를 갖고 있는 알켄의 스테어빌리티가 하나의 취향기를 갖고 있는 알켄보다 more 스테이블 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알켄의 취향기 숫자가 알켄의 스테어빌리티에 미치는 영향도에서 2개의 요인 공통적으로 취향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알켄은 more 스테이블하다는 쪽에 공통적으로 기여를 해주게 돼요.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수업에서 이제 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취향기가 많은 알켄, 그 다음에 이제 챕터 7의 마지막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보면 카보캐타이온의 스테어빌리티에 카본에 붙어 있는 취향기의 숫자가 영향을 또 준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제 주로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여러분 공부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챕터 6에서 공부했던 알켄의 그 루이스 애시드가 있는 경우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때 파이 본드가 일단 먼저 끊어지면서 왼쪽 카본과 오른쪽 카본이 시미트릭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느 카본에 한 쌍의 일렉트론이 가고 반대 카본은 카보캐타이온을 이런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거에 대한 선택성,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카보캐타이온의 취항기가 하나가 있는 경우, 여긴 취항기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취항기가 하나 혹은 두 개가 있게 되면, 또 다른 취항기가 있게 되면 이 카본의 카보캐타이온은 스테이블해진다. 요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알켄의 스테이빌리티를 먼저 오늘은 이야기를 했고,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는 이 시미트릭하지 않는 두 개의 카본의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는 카본의 방향성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왼쪽 카본에 이렇게 취항기가 많은 왼쪽 카본에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취항기가 적은 오른쪽 카본에 한 쌍의 일렉트론이 만들어지고, 이 오른쪽 카본이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을 어택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왼쪽 카본이 하이드로젠, 프로톤을 어택하는 게 아니고 취항기가 적은 오른쪽 카본이 프로톤을 어택을 한다. 즉,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카보캐타이온의 위치가 취항기가 많은 쪽에 만들어지는. 자, 이런 이야기를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챕터 6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알켄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이 루이스 애시드와 쉽게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온도는 올려줘야 되겠죠. 이때 보면 그 인터미디에이트로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만들어지는 카보캐타이온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얘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진 카본의 첫 번째 반응에서 만들어진 그 Ni온, HBr인 경우는 Br-가 되겠죠. 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이 Br-가 루이스 베이스로 작용을 해서 카보캐타이온을 두 번째 스텝에서 어택을 하게 되면 파이널 알킬 브로마이드라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미 챕터 6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단 챕터 7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카본의 취항기의 숫자가 달라짐에 따라 어시메트릭한 그런 알켄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는 카본, 왼쪽 카본에 만들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취항기가 두 개가 있는 오른쪽 카본보다 많은 것이죠. 취항기가 많은 카본에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고, 취항기가 적은 쪽에 한 쌍의 일렉트론이 옮겨가면서 루이스 애시드인 프로톤을 어택을 하는, 요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그 셀렉티비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의 경우는 왼쪽 카본에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Br-가 왼쪽 카본에 두 번째 단계에서 에디션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최종 프로덕트인 알킬 브로마이드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오른쪽 카본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하이드로젠이 혹은 프로톤이죠. 그죠? 오른쪽 취항기에는 프로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프로덕트를 선택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룰이 이제 마르코브니컵 룰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카보캐타이온의 스테어빌리티가 이 취항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대가 되는 그 요인, 알케니 스테어빌리티하고 뭐 크게 비슷한 그런 요인, 하나의 요인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 카보캐타이온의 스테어빌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남아있는 챕터 7의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을 잘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계속 챕터 7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